안녕하세요. 디바제시카예요. 새롭게 시작되고 있는 이슈 톡톡은요, 매주 월요일날 함께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굉장히 멀고 어렵게만 느껴졌던 시사 이야기들을 좀 쉽게 풀어볼게요. 자, 2005년 5월입니다. 바로 이곳은 여의도 버스 환승센터 건립 공사 현장이었는데요. 그곳에서 7, 8m 아래에서 무언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였냐면 두께 50cm 정도의 콘크리트가 삽에 탁 걸린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게 뭐지 하고 파봤더니 바로 그게 지하 비밀 벙커가 발견된 거예요. 벙커가 뭐예요? 자, 벙커가 뭐냐면 군사적인 목적으로 이 제작을 한 어떤 대피소라고 할 수 있고요. 또 대피뿐만이 아니라 그곳에서 여러 가지 작전을 지휘할 수 있는 방공호를 일컫게 되죠. 방공호는 공중에서 무언가 폭격이 와요. 그렇게 되면 건물이 부서지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죽게 되고요. 그래서 인원이나 또는 물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로 전쟁이나 재난에 대피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쓰이는 거죠. 그게 보통 지하에 만들어지는데, 그럼 이게 그런 지하 벙커라는 건가요? 자, 여기에 신기한 게 있어요. 이 여의도에서 발견된 지하 벙커는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어요. 근데 당시에 시설 관리자가 이제 없어가지고 내시경을 안에 넣어서 조사를 했다는 거죠. 그 내시경을 넣어서 카메라로 봤더니 어머머머, 이거 지하 벙커인 거야. 누가 사람이 만들어 놓은 벙커인 거야. 자, 그래서 서울시가 조사를 하기 위해서 그 바깥쪽에서 구멍을 뚫어가지고 가서 봤더니 굉장히 단단하고 조밀하게 지어진 콘크리트가 드러나기 시작했죠. 자, 여기는요, 이런 곳입니다. 너무 이런 거 신기하지 않아? 이런 거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자, 지표면에서 약 2.2m 정도 아래 설치된 이 콘크리트가 폭격을 막을 수 있도록 아주 단단하게 설계된 것으로 보인다고 해요. 이 출입구 보이시죠? 자, 1출입구. 이 출입구를 통해서 계단을 내려가시게 되면 그 안에 화장실과 소파와 샤워장과 환기시설까지 다 갖춰져 있는 약 20평 정도의 공간이 먼저 나오게 돼요. 자, 제 1출입구 따라서 먼저 내려가 보셨죠? 제가 좀 잘 보여드리게 이렇게 크게 갈게요. 여기 보시면 보이시죠? 자,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왼쪽 편으로 가게 되면 약간 이제 여기선 좀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기계실도 있고 화장실, 그리고 또 여기 지휘대도 있었고요. 약간 좀 오랫동안 생활할 수 있게 큰 공간을 만들어 놓은 게 된 거죠. 그리고 여기에 두 개의 출입구가 연결이 되어 있었대요. 당시에는 폐쇄돼 있었고요. 근데 그게 어디로 연결이 되어 있냐면 지금의 여의도 IFC몰과 또 한쪽으로는 신한금융투자 건물로 나갈 수 있도록 연결이 되어 있는 출입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는 약 160평 정도의 공간이었고요. 이게 총 해서 180평 정도의 공간이 이 안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서울 한복판에 아무도 몰랐던 이런 비밀 지하 벙커가 진짜 공사 현장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걸 왜 만들었을까? 발견 당시에는 이건 VIP 대피용으로 또는 경호용으로 만들어졌다고 추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수도 방위 사령부,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지키는 이 국방에 관련된 분들이에요. 수도 방위 사령부에서는 이걸 모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뭐 이것과 관련이 된 지하 시설 도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 이걸 만들었다면 이걸 만들었다는 증거나 도면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자료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때 막 추정이 있었어요. 이거 도대체 누가 만든 거냐 하고 봤더니 아직도 추정이지만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이게 국군의 날 행사를 위해서 만들어졌을 거라고 추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이제 유사시라고 하는 건 뭐 전쟁이거나 또는 공격을 받았을 때를 유사시라고 하는데, 이렇게 유사시에 당시의 시절에 박정희 정권 시절에 대통령 플러스 그 외 중요의 인사들이 대피할 시설이 필요했었어요, 당시에. 그리고 이 지하 벙커가 지금 여의도에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이게 여의도 공원 쪽에 만들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곳이 당시에 박정희 정권 시절 때는 5.16 광장이라고 불리던 장소였는데 여기서 국군의 날 행사가 진행되던 어떤 그 사열대의 연단 바로 아래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예전 박정희 정권 시절에 국군의 날 행사가 있는 그 중요 자리에 바로 밑에 이게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게 그때 만들어졌을 것이다 라고 추측이 됐는데 여전히 여러 가지 추측이 난무한 채 있어요. 굉장히 미스테리하고 불가사의하게 남아있게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한 조사가 좀 더 진행이 됐습니다. 1976년 항공사진에 11월 달에는 이 벙커의 출입문 사진이 없었어요. 그런데 1977년 11월에는 이 벙커의 출입구 사진이 항공사진에 보여진 거예요. 자, 그렇다면 1976년 말에서부터 1977년 초 정도에 이 지하 벙커가 만들어졌을 거라고 추정이 되고 있죠. 자, 근데 1970년대 하면 너무 우리랑 먼 시대 같잖아요. 근데 그때는 어떤 분위기였냐면 1976년 8월 정도에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미군 장교 2명이 북한군에 의해서 숨졌어요. 와, 그 판문점에서 북한이 미군 장교를 죽인 거야. 이거는 지금 이런 일 일어나면 이건 거의 전쟁 1초 직전이에요. 뭐 그때는 더 그랬겠지만. 그래가지고 이 양국, 미국과 한국과 북한 간에 극도로 긴장이 높은 그런 시기였죠.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이런 것들을 지어낼 수 있는 어떤 시대적인 분위기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또 다른 증거가 발견이 됐어요. 30년 넘게 서울시에서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2014년에 명예퇴직을 한 김 씨가 내가 이 공사 과정을 지켜봤다라고 알려온 거죠. 자, 그가 말을 하기에 1975년 국군의 날 행사 준비에 자신이 동원이 됐는데 그때 이 지하 벙커가 지어지는 걸 봤다. 내가 그때 당시에 속한 대대가 7월부터 10월까지 무려 4개월 동안 여의도 광장에서 일을 했는데 지하 벙커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하 벙커까지 내려가는 출입구를 만들었다고 증언을 했어요. 그런데 그럼 지하 벙커는 누가 만들었냐? 그의 증언에 따르면 지하 벙커는 군인이 만든 게 아니라 국내 굴지의 D 건설사가 시공했다고 기억을 해요. 아니 근데 D 알지 어딘지? D 건설사가 이걸 만들었다면 그들에게는 이게 도면이 남아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또 생각해보면 이게 일반 시공사가 했을 때 나라의 어쨌든 비밀 위치가 또 이렇게 나갈 수 있으니까 도면을 나라에서 가져왔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자, 또한 김 씨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기억을 하고 있었어요. 당시에 이 지하 벙커에 양변기가 설치됐었대요. 그런데 그때 1976년 당시에는 이 양변기가 굉장히 흔치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군인들 사이에 야, 지하 벙커에 지금 양변기 들어갔대. 이게 상당히 화제가 됐었다라는 이런 디테일한 증언까지도 말해줬고요. 게다가 이 벙커로 내려가는 문에 당시로서는 굉장히 특이했던 금빛 모양의 도어락이 달려 있었는데 이런 것도 있었다고 증언을 했고요. 이게 근데 그때 당시엔 굉장히 처음 보는 물건이었대요. 자, 근데 김 씨의 증언이 맞다면 이 벙커는 서울시가 이제 생각했던 그 시공 시기보다 최소 1, 2년 정도 앞서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이게 또 시기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앞에 그 항공사진에서 출입구가 보였던 시간과 증언을 받은 시간이 달라요. 그래서 아직도 이 시공 시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몰라요. 정말 이 지하 벙커에 대해서 이건 사실 나라 시설인데도 왜 언제 누가 지었는지 정보가 전혀 없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시설은 발견되고 나서 언제 발견됐죠?
2015년에 발견이 됐죠. 근데 그렇게 되고 나서 뭐 딱히 뭐 이걸 쓸 데가 없으니까 사실 그냥 방치됐어요. 그러다가 2015년 현장 조사를 했는데 여기서 지하 공간이 다 침수가 돼버린 거예요. 그걸 서울시가 알아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게 그래도 지하 벙커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이게 침수가 되면 안 되겠다 해서 이 구조물의 안전 확인 절차를 거치고 정밀 검사를 시작했죠. 그래서 천장하고 벽면을 다 복수를 했어요. 자, 근데 실제 사진을 이제 보고 싶으시죠? 바로 이곳입니다. 여기에 지금 보수 공사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천장과 벽면을 다 보수하고 여기에 배수 펌프, 그냥 물이 계속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안 되니까 배수 펌프에다가 환기 시설까지 설치를 해서 이게 이제 뭐 그 전에 뭐 화장실 이런 거는 다 철거를 해서 약간의 구조를 좀 바꿨어요. 자, 그런데 2015년에 이렇게 공사를 해두고 나서 2015년 10월부터 11월까지 총 8일 동안만 딱 아주 한정된 사람들에게만 이게 공개가 된 적이 있어요. 근데 물론 일반 사람들한테 공개가 됐죠. 그래서 1일 5회, 회별 30명, 오직 1시간 동안만 시민에게 공개된 적이 있었는데, 자, 이게 실제 벙커의 모습이에요. 실제 발견되었을 당시의 모습이에요. 가장 좀 특징이 이 호피무늬 쇼파가 이게 실제로 있었던 호피무늬 쇼파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서울시가 이제 올해부터 이 공간을 전시관 등의 그 다목적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자, 여러분들 이제 가보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가 지금 두 개 방 중에 작은 방이거든요. 약 20평 정도 되는 작은 방. 근데 여기는요, 이제 이 여의도와 이 비밀벙커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전시물이 설치가 되고요. 실제로 이 호피무늬 의자가 이렇게 복원이 돼가지고 이쪽에서 사람들한테 공개가 된다고 해요. 여기 너무 가보고 싶지 않아요? 여기 저거 너무 가보고 이 호피무늬가 너무 이 국방에 무엇과 어울리지 않지만 아니, 국방의 느낌과 호피는 정말 안 어울리지만 너무 가보고 싶고, 사실 이게 2005년 발견 당시에는 거의 뭐 나무도 썩어 들어가고 호피무늬 천도 굉장히 너덜너덜해졌었대요. 근데 요거를 다 깨끗하게 복원을 해서 시민들이 직접 체험을 해볼 수 있게 만들어 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발견 당시에 나왔던 그 열쇠 같은 것도 다 복원이 돼서 전시를 한다고 해요. 굉장히 좀 신기한 장소죠. 이게 원래는 올해 10월에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리모델링을 다 했는데, 이 지하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이게 약간 좀 이제 더 많은 시간이 걸렸대요. 이게 뭐 이렇게 케이블과 이런 게 다 발견이 돼가지고 이런 거를 다 안전하게 공사를 해야 해서 개관이 내년으로 미뤄졌다고 합니다.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이게 내년으로 개관은 하지만 결국은 아마 2017년 정도에나 돼야, 5월이나 돼야 이게 모든 사람들에게 오픈이 돼서 문화시설로 이용이 될 것 같다고 하네요.